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파업에 대해 비판하더니 의료사고에 면죄부를 준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정권이라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으로 이어진 고 권대희 씨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검사가 대통령실에 중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료 파업을 비판하던 대통령이 정작 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를 중용한 것이라고 말하며 고 권대희 씨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한 사람이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성재호 전 검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책위는 어떤 경위로 해당 인물을 중용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고 권 씨는 지난 2016년 20대 대학생이던 당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수술실 CCTV의 의료진이 대량 출혈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만 30분가량 홀로 지혈하는 장면이 찍혀서 의료사고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한 혐의만 적용을 하여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성검사가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유족의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법원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한 끝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어 병원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범죄 사건을 덮어준 검사는 승승장구하여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직무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이 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업 참여 의사를 향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하면서 정작 의료사고에 면죄부를 줘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은 검사는 측근으로 중용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말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고 권대기 씨 어머니가 직접 상담 신청을 요청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윤석열도 당시 성재호 검사와 고 권대희 씨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성재호 검사가 이번 의료사건뿐만이 아닌 2011년에도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성은 양의 담당 검사였는데 당시 사고를 낸 의사에게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료시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PD수첩에서는 검사와 의료사고라는 편으로 이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당시 담당 검사였던 성재호 검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 분노한 시청자들이 당시 얼마나 많았는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고 권대희 사건과 고 김성은 사건에 대해 사람이 죽어도 의사 편만 드는 성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및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수만 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성검사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작년 10월에 용산에서 성검사를 임명하였다고 하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책위는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검사와 전관유착 의혹을 받은 주진우 검사를 중용한 사례도 있으니 의료사고 봐주기 정도는 흠결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까라며 언론 보도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인 상태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그냥 조용히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경위로 성재호 전 검사를 임명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라고 입장문을 끝냈습니다. 정말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자신의 식구들은 무조건 챙긴다라는 윤석열의 스타일인가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주당 이현주 전 의원의 인상 깊었던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지켜봐 왔어요.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정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민심이 오롯이 반영이 되는 것이 그들한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활을 걸고 온갖 방해 책동들을 하겠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 책동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 그 어떤 특히 어용 언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말들이 왜 저 말이 계속 나오는지 우린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지것대로 들으면 안 되고요. 프레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날 무엇을 생각할까?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2년 괜찮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3년 이대로 좋습니까? 이걸로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선택받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낙연 사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야당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막을 거냐 못 막을 거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에서 지금은 야당의 역할로서 민주당을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물갈이 되는 새로운 인물들이 그 야당의 역할을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 거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고 나중에 선택을 하는 것은 대선 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선택을 할 때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이 정권의 폭주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2년 지금까지 2년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해진 3년을 우리가 보낼 각오가 돼 있느냐를 한번 자문을 하셔야 된다. 네.